고향. 정지용.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저는 정지용 시인님이 고장 옥천에서 정지용 신앙송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영선 신앙송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용제는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이며 우리의 언어를 시적 형상화한 시인이며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표현한 시인 정지용님을 추모하고 정신을 이어가며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용제가 이루어졌죠. 여러분들이 정지용님을 잘 아시다시피 1902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 9월 정도에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지용 시인님의 시를 우리가 편집도 못하고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월북 작가로 월북 작가이기 때문에 못했었는데요. 1988년에 해금 조치로 남북 월북 작가의 해금 조치로 인해서 작품집의 출판과 문학사적 논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옥천에서도 이렇게 지용제가 개최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낭송을 잘할 거야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시란 무엇일까요? 시는 감사함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사상을 은을적인 언어로 함축시켜 놓은 게 시입니다. 시에는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죠. 저는 시 낭송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괴로울 때도 어떤 시를 보면은 그 시로 인해서 치유도 되고 또 인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송을 하는 것을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신앙송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어떻게 하면 신앙송을 잘할 수 있나 그런 의견을 같이 나누고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신앙송을 하세요? 저와 같이 시낭송을 하면 행복해서요? 위로가 돼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시낭송을 하면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에는 곧 내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저는 시를 읽다가 갑자기 딱 멈추는 데가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 와닿고 그래서 제가 그 시를 너무나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낭송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시낭송이란 저는 감사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감자 감정을 자극해서 상대방에게 감동 있게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것이죠. 시낭송은 소리의 예술로 여러 가지 많은 사상과 생각 등을 함축시켜 놓은 시를 또랑또랑하게 밝은 음성으로 외는 것을 시낭송이라 합니다. 그럼 시낭송을 하는 데는
우리가 그냥 외워서 하는 것이 시낭송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지요. 시낭송을, 시를 외운다는 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죠. 암송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감정을 넣고, 그리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담아서 감동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낭송입니다. 시는 하나의 악보이고, 시낭송은 낭송가가 악보를 통해서 자신의 노래로 소화해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시 낭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잘하는 필수 요건이 있을까요? 첫째는 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를 많이 듣고, 시를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 낭송을 하는 사람들은 시 낭송 무대를 많이 서야 자신감도 있고 또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 낭송을 잘하려면 시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시의 이해 없이 내가 시 낭송을 잘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발음이 정확해야 되고, 연과 연, 행과 행, 쉼표, 마침표, 말줄임표까지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 낭송하는 걸 다 따라 한다고 그게 시낭송을 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의 개성이 있어야 되지요. 내가 시를 많이 읽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들어가 있어서 저의 마음에 딱 느낌이 오는 거 있어요. 그 느낌을 잘 표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 있는 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이입해서 그래서 낭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낭송할 때 우리가 막 무슨 굳어서 아니면 무슨 오바를 해서 이렇게 낭송하는 걸까요? 아니죠. 시낭송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를 이해하고 시를 공부하고 많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시 낭송을 잘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 낭송할 때 우리가 그냥 시만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내 감정을 이입한다고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목소리로 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시낭송에 필요한 것은 호흡, 그리고 발성 연습입니다. 저희들이 시낭송하는 교실에 처음 들어가서 시를 하기 전에는 항상 호흡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발성을 연습한 다음에 시낭송을 합니다. 그래야 시가 자연스럽게 잘 되니까요. 그리고 시에는 고저 장단이 있습니다. 높게 표현할 거, 낮게 표현할 거, 그리고 빠르게 표현할 거, 짧게 표현할 거, 이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는 띄어 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아는 예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지만, 우리가 띄어 읽기에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거를 띄어 읽기를 잘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 읽기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에 포즈를 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고향을 낭송했는데요. 고향 한 다음에 잠깐 멈춤을 시간을 줘야 되죠. 하나, 둘, 셋. 사람들이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인의 이름을 말하고 또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쉰 다음에 시를 낭송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낭송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낭송, 제가 오늘 고향에 대한 시를 했는데요. 한번 고향에 대한 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대한 고향.
이 고향에 대한 시는 우리가 시를 알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이렇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마음에 고향에 돌아왔어도 상실감이에요. 내가 고향에 왔을 때는 정말 그 옛날에 나의 고향에 왔지만은 그때 그 고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한 거고, 자연은 이렇게 뻐꾸기도 제철에 울고 산꽁도 알을 품어요. 자연은 영원하지만 우리 인간은 참 유한하네요. 이거를 대조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아니 나고, 우리 인간은 벌써 너무나 이제 변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그대로 있지만 풀피리 소리도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그럼 고향에 왔어도 제 마음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앞에 고향에 돌아와도 하고, 맨 마지막에 고향에 돌아와도, 이거는 수미상광법이라고 앞에 하고 뒤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거, 상관이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의식을 강조한 것이 고향의 시입니다. 우리가 고향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그냥 있던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가 변해서 그대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시를 보면서 옛날도 생각하고, 우리의 그래도 지금 와서 바라보는 고향은 아름답죠. 내 마음 멀리 구름같이 떠돌지만 이 고향에 와서 우리를 고향에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도 옥천에 오시면 이렇게 우리 정주영님이 고향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하셨죠. 향수도 그렇고 이 고향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고향시 하나 정도는 낭송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저와 같이 고향시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정지용.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불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너 부르구나. 이것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신앙송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